한 분이 2년 정도 이 손가락 저림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당뇨도 아니고 또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도 이 손가락 저림이 그렇게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올해 반대쪽 손가락도 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다. 수술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들으신 거죠. 이쪽 손을 수술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우연한 일이 있었어요. 늘 챙겨 드시던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를 사는 걸 깜빡하고 계속 일정이 있으면서 안 드시게 된 거죠. 한 1, 2주쯤 됐을 때 이상하게 아프던 손과 손목이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물으셨죠.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예요. 손발저림 때문에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손발저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성분이 여러분들 서랍 속에 있을 거예요.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 성분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보통 신경에 좋다고 알려진 아주 흔한 비타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메가도우즈요법, 고용량 비타민, 활성형 비타민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6가 왜 어떻게 신경을 거꾸로 건드리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저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경엔 비타민 B 하고 생각하고 비타민 복합제를 찾게 되죠. 사실 이 생각이 틀리진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신경 증상이 있는데 비타민 B군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그럴듯합니다. 비타민 B6는 우리 몸에서 활성형인 PLP라는 형태로 바뀌어서요, 1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을 돕습니다. 그 중에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6가 신경에 관여한다 말 자체는 맞죠. 결핍이 되면 실제로 손발저림,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챙겨 먹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문제는 B6를 우리 몸이 활성형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 혈중에 비타민 B6가 오래 높게 유지되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그 비타민 B6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서서히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왜 하필 손끝, 발끝, 이 끝에서부터 저릴까요? 우리 몸의 신경은 대부분 혈관 신경 장벽이라는 보호막으로 쌓여 있어요. 손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다발은 그 보호막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혈중에 B6가 많아지면 그 신경이 제일 먼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결과가 뭘까요? 손끝, 발끝 저림, 그리고 감각 둔해짐, 심하면 걸을 때 균형이 흔들리는 증상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느껴지시죠? 저리는 걸 막으려고 먹은 게 저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비타민 B6는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소변으로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도우즈 요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 없이 고용량을 먹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식이 비타민 B6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세면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비타민 B6를 먹는 건 수도꼭지를 트는 거고요. 소변으로 내보내는 건 배수구로 빠지는 거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배수구가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B6를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살짝 트면 그때그때 잘 빠지죠. 여러 영양제를 매일매일 콸콸 부으면 배수구가 다 못 빼고 세면대에 물이 차게 됩니다. 남으면 다 빠진다가 아니라 천천히 빠진다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겹쳐서 오래 들어오면 비타민 B6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그만큼 신경이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비타민 B6는 수용성 비타민 중에도 좀 특이해서요, 몸 전체를 놓고 보면 다 빠져나가는데 한 몇 주까지 걸립니다. 수용성 비타민 하면 그날 다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길게는 몇 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은 거 오늘 다 소변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활성형이냐 비활성형이냐입니다. 시중의 비타민 B6 영양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비활성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P5P라고 하는 활성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광고를 많이 들으시죠. 활성형입니다.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들어와서 바로 쓰일 수 있어서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드시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걸 계속 바꿔서 씁니다. 비활성형은 활성형으로 대사가 되고요. 활성형은 다시 다른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혈액 중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은 달라도 몸 안에 들어오면 한 통에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기관들도 형태를 가리지 않고 총량으로 계산해서 안전기준을 정합니다. 정리하면 P5P가 안전하다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 합친 총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수용성이니까 좀 넘겨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우리나라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요, 비타민 B6의 상한 섭취량을 하루 100mg에서 절반 50mg으로 낮췄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전엔 200mg쯤 되어야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신경 독성이 있다고 봤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낮은 용량에서도 이 신경 독성이 보고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에 안전 여유를 좀 보수적으로 둬서 100에서 50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밌는 건 이 새로 정한 50이라는 숫자인데요. 호주도 2025년에 하루 50mg이 넘는 비타민 B6 제품은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살 수 있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실제 시행은 2027년부터고요. 유럽은요, 아예 상한을 12mg까지 내렸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정도가 안전하다 하는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호주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를 보면요, 하루에 25mg 정도의 용량에서도 또 겨우 2주 만에 증상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상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비타민도 드시고 또 거기다 마그네슘 영양제 드셨는데 마그네슘 영양제에도 비타민 B6가 들어있었습니다. 즉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비타민 B6가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눈 떨림, 다리 쥐나는 거, 이것 때문에 먹는 마그네슘에도 비타민 B6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B 복합제에도 들어있고, 에너지 드링크, 피로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에도 들어있는 게 이 비타민 B6입니다. 이걸 두세 개 드신다. 나도 모르게 비타민 B6가 합산돼서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환자분 드시던 영양제가 바로 고용량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제였습니다. 본인은 신경에 좋은 비타민 B라고 생각해서 드셨지만 이게 몇 년 동안 드시다 보니까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수용성이니까 남으면 다 빠진다. 아닙니다. 천천히 빠지고요. 계속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 몸 입장에서 축적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건 이 정도 먹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아닙니다. 특히 미국 같은 외국 영양제는 승인을 받고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고 나서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특히 외국 직구를 통한 영양제들이 고용량이 많은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활성형은 안전하다. 아닙니다. 들어오면 섞여서 계속 형태가 바뀌면서 그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비타민 B6 어느 정도 먹는 게 안전해? 사실 우리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6는 1.5mg 안팎이에요. 그런데 많은 영양제들이 고용량, 많게는 2000%, 5000%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실 때 항상 강조하는 영양정보 뒤에 표를 보시고 용량을 조절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요, 알고 끊으면 회복은 됩니다. 다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오래되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찍 알아채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